가장 큰 멘붕이 올 때는 인터넷이 끊길 때예요. 이걸 어떻게 껐더라? 스위치가 어디에 있더라? 눈앞에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켜지를 못하는 거죠. 스마트홈이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환상적이고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써보면 서너 번은 좋다 한두 번이 또 안 좋거든요. 그럼 이 한두 번 안 좋은 것 때문에 끄게 돼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IoT가 100개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죠. 첫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재밌고, 두 번째로는 조금씩 나아져요. 불쾌함이 근데 좋은 경험으로 바뀌거든요. 세렌디피티라고 해서 너무 즐거운 우연한 발견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버튼 하나로 집을 조작하는 스마트홈 시대가 불쑥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로 집에서 수많은 기기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계시는 김지현 SKT 부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스마트홈 굉장히 매니아라고 듣고 매니아. 브런치에도 관련된 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에 한 100개 정도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일단 사실인가요? 맞아요. 100개입니다. 100개. 네. 100종류가 아니고 네네. 총 네트워크에 연결된 IoT가 한 100개 되더라고요. 종류로 따지면 몇 종류 정도예요? 종류가 20종류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홈 구축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스마트홈 기기가 나온 지가 꽤 돼요. 한 7, 8년 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집에 구축한 게 한 7년 차 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구축한 IoT 기기는 냉장고. 냉장고 중에서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냉장고들이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으로 연동되면 재밌겠다 싶어서 냉장고부터 시작했죠. 스마트폰으로 온도 체크하고 이제 그런 건가요? 근데 냉장고 온도를 평소에 체크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면 뭐가 재밌어질까? 첫 번째는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해 먹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기능이 개선돼서 네. 냉장고에 음식을 집어넣을 때 100%는 아니지만 뭐가 들어갔는지도 자동으로 체크해줘요. 우유를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넣었다. 네. 이런 것도 바로 알람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1번.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다. 2번. 모든 냉장고가 그렇지는 않지만 고급 냉장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건 화면이 있거든요. 그 화면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때 스마트폰으로 연계를 해서 냉장고에 있는 화면에 메모를 보낼 수도 띄울 수도 있고.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장고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음악 서비스를 또 연동해서 제공할 수 있거든요. 냉장고가 엄청 크잖아요. 스피커가 들어가면 울림통이 아주 울림이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에 네. 냉장고를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들을 수 있죠. 냉장고가 음식을 냉장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죠. 미디어 기기 같이 쓸 수 그렇죠. 있는. 사실 우리 휴대폰도 스마트폰 이전에는 네. 전화 통화하고 전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지금은 지금 다 하잖아요. 게임부터 시작해서. 택시도 부르고 심지어 맞네요. 그렇죠. 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도 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네네. 내비게이션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연의 기능은 물론 있지만 네. 애드온해서 다양하게 확장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그게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냉장고의 장점이고 그런 식으로 TV도 그런 식으로 세탁기도 여러 가지 기기들이 연결되면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재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집에 딱 귀가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집에 있을 때 그런 스마트 홈 기능을 쓸 일은 드물어요. 집 밖에 있을 때 주로 씁니다. 밖에 있을 때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집에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있는 모든 IP 카메라가 다 인터넷에 연결돼서 네. 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IP 카메라는 구글 네스트 네네. IP 카메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기능이 뭐가 제공되냐면 AI로 인식을 해요, 얼굴을. 그래서 우리 가족들 네네.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갑자기 출연했다. 그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집 밖에 현관문에 또 테라스에 카메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누군가 얼쩡거리면 바로 알람으로 알려주죠. 두 번째로는 종종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 오시는데 네. 그때 원격으로 문 열어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수 있잖아요.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좀 좀 꺼림직하잖아요. 꺼림직하니까. 네. 그러니까 대충 그 시간대 항상 오시니까 네. 스마트폰 열고 스마트 도어록으로 문을 열어주면 원격으로 자동으로 열리죠. 그리고 또 스마트 보일러도 있네요. 예를 들면 너무 급하게 정신없이 여행하느라고 나와서 네네. 집에 온도가 요즘에 또 가스요금도 비싸잖아요. 맞아요. 좀 비싸요. 그럼 꺼야 되겠는데 그럼 원격으로 확인하고 끌 수 있죠. 다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네. 원격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죠. 그게 스마트홈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필립스의 휴 조명이에요. 제 집에 조명이 한 30개가 넘는데 그 조명 기구들을 컬러도 막 바꿀 수 있고 또 깜빡거리는 횟수도 조정할 수 있고 네네. 심지어 이제 밤에 영화 같은 거 볼 때 TV에서 넷플릭스 보면 네네. 그 주변에 다 LED로 그 조명을 연동시켜 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색깔과 일치하게끔 싱크를 해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 영화 보관에서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예를 들어 뭐 크게 불이 나는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그럼 빨간색이 막 갑자기 막 위에서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작동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네네. 1번은 네. 지금 TV의 화면에 무슨 색깔의 영상이 나오지를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싱크 박스가 있습니다. 직접 화면에 어떤 영상의 색깔이 나오는지 인공지능까지는 아니고 HDMI 같은 케이블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나가니까 이제 화면의 색상을 인지하고요. 데이터 값을.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 색깔에 맞게끔 실제 조명 기구가 바뀌어야 되죠. 네네. 그때 바로 인터넷이 필요한 거죠. 전구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제어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스마트폰으로 종종 집에 있는 전등이 어디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해서 집에 없는데 계속 켜 있으면 그쵸, 전기값 그거 나가잖아요. 알죠. 그때 끄기도 하고. 이번에 CES에서 보다 보니까 스마트홈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더운 날 뭐 집에 오기 직전에 뭐를 눌러 놓으면은 에어컨이 켜지고 또 서큘레이터가 알아서 돌아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던데 또 부장님 댁에도 그런 장치들도 좀 있나요? 루틴이라고 해요. 자동화. 예를 루틴. 들면 네. if A then B.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then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온도 습도 센서를 여기저기에 붙여두면 안방 침실 밤 시간대에 잠을 잘 때 습도가 너무 낮으면 요즘 같을 때 건조하잖아요. 엄청 건조하죠. 그럼 감기도 걸릴 수 있고 하니까 네. 습도가 20%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자동으로 가습기를 켜라라든가 혹은 바깥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 네. 그러면 바깥에 있는 테라스의 습도 센서에서 이제 70% 80%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때 거실에 있는 전등에 파란색으로 비 오니까 인지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루틴 기능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인지를 해서 직접 켜고 끄고 이런 게 낫지 그걸 자동화해서 연동하다 보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되게 꺼두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에 모션 센서를 넣어서 혹시 테라스에 누군가 얼쩡거리거나 지나가면 사이렌 소리가 나게끔 설정했거든요. 되게 유용한 것 같았는데 한 10번 작동 중에 한 서너 번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낙엽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데 사이렌이 나면 짜증나잖아요. 10번의 좋은 경험보다 한 번의 안 좋은 경험을 느끼게 되면 끄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동화 기능은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그거는 좀 그럴까요?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그런 한 번의 불쾌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렌 같은 경우도 더 정확하게 사람 얼굴을 그렇죠. 더 인식하면 그런 식으로. 부작용. 예. 그러니까 성능이 좀 개선되면 지금보단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 걸 짜는 거는 아직은 다 이용자가 직접 짜는 거죠. 맞아요. 물론 그런 루틴의 재료들을 제공하는 기능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긴 한데 그게 100% 나한테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화면에 보여지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내가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많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막 환상적이고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써보면 서너 번은 좋다 한두 번이 또 안 좋거든요. 그럼 이 한두 번 안 좋은 것 때문에 끄게 됩니다. 사실. 이거 듣다 보니까 센서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온도, 습도 그렇죠. 센서라든지. 이제. 네. 근데 이런 기기들이 뭐 센서를 포함하면 100개씩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연결하려면 와이파이가 감당이 되나요? 일반 공유기로는 안 돼요.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무선 공유기로는 한 30대, 40대까지 디바이스 연동은 되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엄청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인터넷 속도와는 무관하게 워낙 많은 기기들이 계속 핑을 때리거든요. 왔다 갔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져서 연결이 잘 안 됐다가 다시 또 붙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이런 거에 최적화된 별도의 공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크지 않더라도 문을 닫고 주로 생활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예를 들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주로 고정된 장소든 안방이든 거실에서만 쓰는데 맞습니다. 드레스룸 저 구석, 주방 저 구석, 아니면 저 다용도실에 있는 저 끝에 뭐 세탁기 같은 건 그러니까,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도달을 못해요. 인터넷 자체가. 맞아요. 화장실 들어서 문만 닫아도 이게 그러니까요. 잘안 주파수 되더라고요. 거리가. 그러니까 더 강력한 인터넷 메시를 구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라는 표현이 있던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터넷 공유를 서로 연동시켜가지고 커버리지를 넓힌 겁니다. 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촘촘하게 있는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네네. 별도의 전용 메시 인터넷 공유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메시 공유기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인터넷 메시라고 해서 공유기를 되게 한 대 놓고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세 대 놓고 거실 쪽에 한쪽, 그다음 저쪽에 안방 쪽에 끝에 한쪽, 그다음 주방 쪽에 끝에 한쪽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상호 연동해서 써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기의 와이파이가 서로 이름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사물 인터넷 기기가 다른 네트워크에 물리는 거잖아요.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이런 네트워크 기기들을 연동하고 사용할 때 호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다 묶여놔야 돼요. 가장 큰 멘붕이 올 때는 인터넷이 끊길 때예요. 인터넷이 끊기게 되면 기기는 정상인데 내 스마트홈 앱에서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스마트 기기를 쓰게 되면 그게 습관에 젖으면 그런 것들이 홈 앱에서만 관리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껐더라? 그러니까 스위치가 어디에 있더라?
그걸 잊어버려요. 눈앞에 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켜지를 못하는 거죠. 기존 아날로그 전구는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작동을 안 하니까 그냥 황당한 거죠. 아예 뒤에 가가지고 선을 뽑지 않는 이상은 그런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유기 하나 같은 경우에 이제 회선 하나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서 메쉬는 나눠서 뿌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도 자체는 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도가 더 세져요. 메쉬는 서로 간에 보강이 되어서 전체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만 쓰면 저쪽 작은 방에서는 잘 연결되지 않던 게 세 개를 연동하면 세 개가 힘을 더 위로 올려주니까 더 촘촘하게 거기까지 가죠. 시너지가 생기는. 그럼 이게 최소 몇 개는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는 방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집의 크기나 집의 크기마다 세멘트 벽에 있는 유무에 따라 좀 다르죠. 이게 그냥 4, 50평대는 세대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스마트홈이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거죠. 이걸 연결시키고 그걸 또 네트워크 공유기도 또 전용으로 또 사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한번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종종 1개월에 한 두세 번씩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한 100개의 인터넷 기기가 늘 연결돼 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10개가 꺼져 있거나 20개가 잠깐 깜빡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달려가가지고 그거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연결하고 계속 사실 늘려가고 있지 않으세요? 네. 첫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재밌고 두 번째로는 조금씩 나아져요. 지금은 한 번의 불쾌함이 있지만 AI와 연동하고 하다 보면 그 불쾌함이 이제 좋은 경험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아까 냉장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냉장고에서 음악을 듣고 냉장고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음식이 들어갔는지를 체크하고 하는 기능들은 처음부터 있던 기능이 아니거든요.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되는 기능이거든요.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너무 즐거운 우연한 발견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제가 사용하는 냉장고 예전에는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메타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이 지원되면서 제가 사용하는 IP 카메라를 연동할 수 있게 됐어요. 요리를 하다가 혹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냉장고를 딱 쳐다보면 바깥에 현관에 있는 카메라가 비치는 영상을 보여줘요. 냉장고에서. 너무 유용한 거죠. 그러게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막 설거지하면서 가지고 오고 막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냉장고를 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용한 즐거움을 주죠. 그리고 그게 뭐 상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그렇죠. 있어도 맞아요. 어떨 때 한 번씩 있으면 또 괜찮은 딱 그런 그겁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리하다가 밖에 택배 왔는지 보고 싶으면 맞아요. 슬쩍 딱 보면 그겁니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한 번의 우연한 세렌디피티를 경험을 하게 되면 네. 이거 계속 쓰면 유용하네, 좋네 이걸 느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정말 만족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써요. 네. 근데 되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희 집이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장마가 있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수구가 역류할 때가 있거든요. 매일 역류하진 않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 빨리 발견해야 그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넘치면 안 되니까. 왜냐면 거기 세탁기도 있고 전자제품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바닥에다가 물을 인식하는 센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바로 제가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바로 저한테 알람이 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카메라도 달아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물기가 얼마큼 넘치는지 보려고 하면 카메라 켜고 딱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집에 없어도. 근데 이게 매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안 쓰면 제일 좋고. 그렇죠. 근데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저한테 혜택을 주거든요.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유용한 거죠. 또 궁금한 게 저는 이거 연결할 수 있는 장비의 뭐 조건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옛날에 블루투스 기기 되게 많이들 특히 스피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뭐 스마트폰이랑. 근데 그게 복잡해요. 자, 첫 번째 IoT 기기별로 그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거는 와이파이에 직접 연결돼요. 그렇죠. 냉장고든 세탁기든 뭐 IP 카메라 이런 것들은. 맞아요. 대신에 배터리를 많이 쓰죠. 그 얘기는 상시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2번, 배터리 성능도 오래 가고 커버리지 범위도 넓히려고 하면 직비와 같은 별도의 프로토콜을 이용해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허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허브가 모든 IoT를 지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A사에서 나온 허브는 A사에 있는 IoT 기기만 지원하거든요. B사에서 나온 허브는 B사에 있는 기기만 지원하고. 그럼 또 허브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허브 하나에 여러 대의 디바이스가 붙어서 통합 관리하기는 편하죠. 두 번째 정리하면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기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프로토콜이 또 필요하다. 그거마다 제품마다 다르다. 그럼 그걸 인지를 해서 설치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IoT 기기 연결된 걸 이제 앱에서 연동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앱은 이 제조사에서 나온 앱도 있고 아니면 표준 프로토콜 같은 걸 이용해서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마존 알렉사나 혹은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애플 홈킷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있죠. 즉 제조사 전용 앱이 있을 수 있고 흔히 말하는 표준 스마트 홈 플랫폼 앱이 있을 수 있고 제조사 앱은 당연히 제조사에서 직접 나온 사물 인터넷 기기를 연동해서 쓰는 거니까 기능도 많고 되게 좋아요. 근데 다른 기기를 지원하지 않죠. A사 전구를 쓰려면 A사 제조 앱을 써야 돼.
B사 전구를 쓰려면 B사 앱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저는 샤오미의 이라이트 전구도 쓰고 있고 필립스도 쓰고 있다고요. 네. 서로 다른 앱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지. 잠깐만 이게 필립스 휴 건가? 이게 이라이트 거기서 나온 건가? 여기 어디가 개별 앱을 설치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네네. 그리고 그게 전구만 그래요. 얼마나 많아요 기기들이. 그렇죠.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로봇 청소기. 맞아요. 그럼 그때마다 다른 앱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홈 표준 플랫폼 앱 이걸 이용하면 편한데 문제는 이 표준 플랫폼 앱마다 모든 디바이스를 다 지원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최근에 나온 매터나 이런 표준 프로토콜 때문에 대부분은 지원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A사 앱에서는 지원하는데 B사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해결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느냐 표준 프로토콜로 전구를 사용하다 보면 제조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앱 대비 성능과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최적화가 좀 덜. 그렇죠. 최적화가 덜 됐으니까. 왜냐하면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한 거니까. 제조사 앱은 100가지의 기능을 쓸 수 있다면 여기서는 30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스마트홈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죠. 기능을 풀리 사용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딱 거네요. 그겁니다. 아쉽다. 예를 들면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휴 전구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색깔만 바꾸고 껐다 켰다 할 수 있을 뿐인데 네, 네. 휴 앱 전용 앱을 이용하면 막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화면 색깔을 막 이것 바꿔 저것 바꾸고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음악에 연동해서 막 디스코텍처럼 나이트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화면을 바꿀 수 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는 안 되죠. 그럼 조작은 보통은 뭘로 하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걸로 주로 폰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 스피커도 굉장히 또 이런 스마트 홈의 허브 혹은 통제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걸 AI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집에 있는 IoT 기기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제조사 앱이 있고 두 번째 스마트홈 앱이 있고 네. 세 번째 스피커와 같이 왜냐하면 앱을 켜서 막 누르고 하는 것보다 말로 즉시하면 금방이니까 세 번째 AI 어시스턴트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 드물긴 하지만 아날로그 버튼을 연동시켜서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되게끔 집에 이렇게 전구 같은 거 끄려고 하면 저기 스위치에 가서 누르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예를 들어 필립스 휴에서 나온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버튼들은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위치를 어디든 무선이니까 그냥 침대 옆에다 둘 수 있죠. 한 번 누르면 집안 전체 불이 다 꺼질 수 있고 두 번 누르면 빨간색 불로 바꿀 수 있고 디바이스에 따라 달라요. 전구 같은 건 당연히 네 번째가 월등히 편하죠. 그 전구 하나 끄는데 스마트홈 앱 열고 막 켰다 얼마나 힘들어요. 전구 하나 끄는데 스피커 불러가지고 뭐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막 집안 전체 불 꺼줘. 아니야 나는 저 드레스룸 불만 꺼줘. 아니야 뭐 이거 너무 정신없잖아요. 네네. 버튼이 제일 편하고요. 예를 들면. 근데 온습도 센서나 이런 거 제조사 앱 자체가 편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카메라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또 체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카메라의 전문 제조사 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집안 전체에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전체를 쉽게 체크하려고 하면 스마트홈 앱이 편하죠. 왜? 스마트홈 앱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100개를 다. 그럴 때는 스마트홈 앱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고 조금씩 다르죠. 근데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해가지고 집에 있는 기기들을 조작하고 가는 건 가장 불편해요, 사실. 말로 하니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I의 기능이나 인지 능력이 되게 아직은 떨어져서 시키다가 이제 시간 다 가고 불쾌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번 좋아도 한 번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1세대 AI 어시스턴트들은 그런 거에 실패해서 사실은 앱이 지금은 더 편한 상황이죠.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 자사 앱 말고 제조사 앱 말고 스마트 홈 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브런치 그래도 보니까 구글 홈을 좀 많이 쓰신다 하시네요. 가장 많이 써요. 구글 홈 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IoT 디바이스들은 구글 홈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서 1번. 2번은 구글 홈이 속도가 빨라요. 오히려 제조사 앱보다 훨씬 더 빨리 체크하고 점검하기 좋아서 2번 구글 홈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 홈킷을 많이 이용해요. 애플 홈킷이 자동화, 루틴 기능 같은 것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스마트홈을 이용하다 보면 이제 이용 목적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IoT 기기들을 한눈에 시각화해서 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기자님은 책 많이 읽으시죠? 책 좋아하죠. 예. 네.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서재에 이제 뒤에 딱 책들을 꽂아놓은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읽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네네네. 똑같이 스마트 기기도 내가 뭘 조작하고자가 아니라 내가 뭐 가지고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기들이 있지? 한번 상태 좀 체크하고 싶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애플 홈킷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예쁘게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실행해서 보는 겁니다. 뭐가 있지? 잘 작동하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껐다 켰다 해볼까? 그런 느낌들이 들게. 글로벌리 구글이랑 애플이 약간 양강인가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홈킷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삼강입니다. 미국 삼강인가요? 삼강. 미국은 한국과 달리 DIY라고 하죠. 직접
가구도 뭐 그리고 또 그렇죠. 차고도 예, 예. 막 계속 꾸미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주택이고 네. 그러다 보니 뭐 IP 보안 카메라나 스마트 도어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가장 스마트홈으로 발전돼 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홈킷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건 아마존이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직접. 구글은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애플은 한 10대 개 될 거고. 근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00대가 넘거든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되게 많아요. 아마존이 직접 만든 디바이스들이에요. 아마존 쇼핑몰에 가면 아예 있어요. 아마존 디바이스라고 해서 네네. 자기들이 만든 스마트홈 디바이스들이. 알렉사랑 연결되는 맞아요.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아마존 알렉사 연동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애플 홈킷은 맞아요. 잘 안 알려져 있어서 네네. 저같이 많이 쓰는 사람들은 주로 구글을 많이 쓰고 네네. 아마존 제품은 거의 없으니까 아마존 안 쓰고 스마트 싱즈를 많이 쓰죠.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애플이 이렇게 3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조사처럼 가전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신 네. 거죠? 아마존이 판매하는 건 가전기기라기보다는 네네. 성격 자체가 스마트홈에 어울릴 만한 기존에 있었던 작은 디바이스들 뭐 스마트 보안이 됐든 뭐 카메라가 됐든 이런 쪽에 좀 가깝고 그리고 당연히 아마존도 외부 업체하고 제휴를 통해서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아마존 알렉사에서 연동해서 쉽게 쓸 수 있는 제휴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것도 가지고 플러스로 다른 제조사와 연동도 하고 서드 파티의 예. 협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셋 중에 부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디가 시장을 더 많이 가져갈 것처럼 보이세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많이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렉사와 연동되는 디바이스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네네. 필수적으로 미국 가정에서 쓸만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아마존이 직접 제공하고 있어서 미국은 거의 아마존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근데 다른 해외 나라는 아마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주로 구글과 그다음 애플 제품들이 많이 연동해서 쓰는데 아무래도 구글 제품이 기능성이나 연동하는 호환성은 되게 좋아서 구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뭐 기존의 스마트홈에 많이 사용하던 뭐 조그만한 제품들을 많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게 가전까지도 진출을 할 수도 있을까요? 상상을 하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냉장고, 뭐 세탁기, 에어컨 이런 전자기기들은 네네. 사용 방식이라든가 운영이 너무 뻔해서 냉장고는 아까 좀 약간 독특한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건 워낙 잘하니까 삼성이나 LG가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TV도 그렇고 아마존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이 거대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이 하지 못했던 영역 작은 중소제조업체들이 하던 스마트 보안 쪽이나 카메라나 도어락이나 이런 쪽을 잘하지 막 전자기기, 가전기기 이런 쪽까지 넘나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